다음에 이제 36번 갑니다. 36번에 그 유명한 미란다 고지 아니겠어요? 미란다. 자, 미란다 가자. 미란다. 자, 이거 72조 똥빵 때리고요. 그다 써요. 사전고지입니다. 사전고지. 자, 고지할 내용은 뭐죠? 피, 채, 변, 변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거치지 아니한 채 똥빵 때리세요. 거치지 않은 사전고지를 거치지 않은 채 같다면 나빠요? 위법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뒤를 조심하라고 했죠. 그 뒤에 비추가로 이미 변호를 선정하여 공판 절차의 변명과 증거 제출 다 하고 그 변호 아래 판결 선고받았다. 미추가로. 그러면 할 거 다 했죠. 아무리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뒤에 가서 이미 자 변호를 선정해서 싸그리 다 보장했다면, 그래서 맨 밑에 밑줄 실질적으로 보장, 거기다 똥빵 떼세요. 실질 보장되었다면 얘는 위법이 치유됩니다. 얘들아 위법하다고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위법이 치유된다. 이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37번은 아까 했던 거죠. 37번 아까 했던 겁니다. 변호인과 적격 동권 있죠. 37번. 자, 37번은 아까 몇 번하고 똑같냐면 앞에 했던 거. 자, 9번하고 이퀄. 9번하고 똑같습니다. 37번의 X가 되고요. 아까 변호인 데려오는 자에게 들어가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 했죠? 변호인 데려오는 자에게 적격 동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유일하게. 자, 그다음에 37-1번이 보일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프린트. 오늘 나눠둔 프린트 있죠. 별지, 프린트 별지.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 겁니다. 자, 피고인 피의자. 자,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난다. 변호인과의 만남. 자,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 12조 사항에 변호인 조력권에 들어가 있고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 또 형소법은 제 89조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2조 사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형소법의 제89조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임과 동시에 형사순법에 보장된 권리임에 틀림없다. 오케이. 자, 문제는 이걸 싹 틀었을 때 변호인의 권리로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는 자의 권리로서 자, 피고인 피의자의 만남. 자, 요거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더듬어 보자 겁니다. 이거를 우리 기존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라 볼 수 없다. 왜? 변호인이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만난다. 변호인이 뭐 직업의 자유에 속해요? 돈 벌어야 되는 권리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볼 수 없다. 다만 형사순법에 34조라는 조항이 있죠. 이 조항에서 규정한 형소법에 규정한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고 모든 각종의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아직 대법원 판례 입장은 아직은 변경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2019년도에 제가 뒤집어 까는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대법원은 맞짱 한번 떼야 돼요. 이렇게 좀 맞짱을 뜰 만한 좀 쟁점을 좀 달리하는 뉘앙스를 달리하는 판례들이 꽤 되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쓸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헌법에 요 12조 사항, 헌법의 12조 사항에 만약에 이거를 보장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그 피고인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의 12조 사항으로 이렇게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게 유명무실해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시험 볼 때는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세모 표시라고 가야 돼요. 대법원 판례로 볼 것이냐, 헌법재판소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제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좀 될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예전 판례이긴 하지만 십몇 년 전 판례이긴 하지만 아직 판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입장과 헌법재판소 입장을 달리 알겠죠? 따라서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는 게 오늘날 올해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오늘 다룬 프린트. 자, 거기 보면 자, 거기 해설란을 먼저 볼게요. 헌법재판소 입장. 거기다 돈빵 때리고요. 헌법재판소 입장. 자, 거기서 딱 했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게요. 들어가서 변호인 데려오는 자의 적용 동권 동.
변호인 되는 자도 유일하게 접견교통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아직 변호인 되지 않았지만 이때 얘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 되는 자와의 접견교통과 표리 일체 관계에 있다는 줄. 그래서 자,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변호인 되는 자의 접견교통권 똥빵 때리세요. 변호인 되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헌법상의 기본권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맨 밑에 있고 대법원의 입장동. 이건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대법원의 입장은 어떻게 봅니까? 그 밑에 자,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똥을 빵 때리고요. 자, 거기에 피고인 피의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볼 수 없고, 오케이? 형소법 34조에 규정된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게 자, 십몇 년 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 근데 올해 this year 올해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세원 표시를 하고요. 상대적 객관식으로 풀어 가야 됩니다. 자, 올해 7급 내일 모레 7급 시험 보는 분들은 헌법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 형소법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떤 식이나마.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갑니다. 38번.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저 프린터 37-1번은 X입니다. X 그죠? 37-1번은 X고요. 자, 다음 38번 갈게요. 자,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다. 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 똥빵 때리세요. 자, 요거를 풀 때는 이거부터 먼저 풀게요. 자, 40번부터 먼저 갈게요. 다음 페이지. 40번부터 먼저 갈게요. 자,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자, 거기에 맨 앞에 피의자 등 똥빵 때리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면서 두 번째 줄 자발적으로 권리 포기동. 자, 피의자 등이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건 내가 접견교통권을 행사하지 않겠소이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접견교통권은 이때는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했는데요. 뭐 이때는 맨 밑에 접견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때는 접견교통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 이 수사기관이 뛰어가서 변호인 접견을 강제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강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강제될 수 있는 성질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맨 끝에 볼게요.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는 없다. 자, 키워드는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40번은 옵는 게 X입니까? X.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38번 봅니다. 8번 갑니다. 자,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 똥. 이게 만약에 자발적 포기라면, 자발적으로 거절했다면, 자발적 포기라면 이때는 접견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게 자발적 포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 밑줄. 그럼 자발적 포기가 아니죠. 거기다 써봐요. 자발적 포기 X. 자발적 포기가 아니라면, 자발적 거절이 아니라면 이때는 접견교통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똥빵 떼세요. 접견을 불허했다면 이건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5입니다. 5. 자발적 포기라는 거 알겠죠? 자, 39번 갑니다.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과의 접견통권 똥빵 떼세요. 이거를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온 확권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변호인과의 접견통권은 언제만 제한할 수 있죠? 법령만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은 확고부동하게 성립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변호인과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과의 접견통권 침해 똥. 이 침해했다면 이거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면 공무원에게 특히 수사기관에게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수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무슨 책임진다? 국가 배상 책임진다. 39번, 38, 39, 40번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보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41번 갈게요. 41번은 키워드 나왔네요. 자, 봤더니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죠? 정보 전용 매체 기억된 정보 중에서 선별한 다음 이미, 자, 이미지 파일 동.
이미지 파일만 키워드를 두지 말고 그 뒤에도 또 키워드죠. 또 하나 동 제출받아 압수했다 동. 이거는 이미지 하고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미 제출받아 압수가 끝났습니다. 이미 제출받아 압수가 끝났다면 그 뒤에 있는 절차는 더 이상 압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볼게요.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는데 틀렸습니다. 다시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출받아 이미 압수 끝났습니다. 압수 끝나면 그 뒤의 절차는 더 이상 압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를 땅 때리세요. 별표. 아까 그 위에도 별표 쳤나요? 40번 별표 쳤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갑니다. 42번도 별표. 요거는 이메일 팔죠. 이메일. 41번은 이미지. 42번은 이메일. 이메일 알아요? 이메일? 에휴, 참. 자, 거기 보면 컴퓨터 정보 처리 전형치 내에 있지 않고 세 번째 주 갑니다. 자, 그 제3자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원격지 서버 동. 미국에 있는 서버라고 있죠. 원격지, 국외에 있는 원격지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자, 세 번째 주 끝에 밑줄.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격지 저장 매체 접속하고 밑줄.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뭐죠? 맨 끝에 이메일 동 빵됐어요. 이메일 관련 이메일로 접속을 해서 이메일로 그 원격지 서버 내에 들어가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왔다. 접법하다. 기억나죠? 접법하다. 그래서 이건 접법한 겁니다. 따라 접법하기 때문에 이건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키워드를 여러분 41번은 이미지에다 뒀고요. 42번은 이메일에다 뒀고 그죠? 무작정 이렇게 외우지 말고 딱 연상을 해서 가면 됩니다. 43번 갑니다.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 또 빵 때리세요. 요거는 이게 두 가지로 하라고 했죠. 자, 우편물 하나 써봐요. 거기에 이퀄 우편물 통관 검사.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는 자 우체국에서 하겠죠. 우편 집중국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세관 검사 절차, 세관 통관 검사 절차 똑같아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장이 필요치 않다. 자, 다시 세관 물품 검사, 그다음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영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 만약에 이게 여기에 마약류가 감춰져 있다. 마약류 있죠. 마약류가 감춰져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오는 순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통관검사 절차가 단지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거는 강제수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 세관 출입 할 때 수출입 물품 검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라서 영장이 필요치 않으나 다만 마약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범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봅니다. 자, 지금 수출입 물품 검사 이것만 똥 때리지 말고 뒤에 마약류 똥. 마약류가 있다면 이거는 무슨 수사라고요? 강제 수사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자,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됩니다. X. 자, 그다음에 44번 가자. 여러분들 43번 별표 쳤어요? 별표 좀 치시고 43번 별표. 자, 44번 갑니다. 이건 안별표요. 안별표. 노스탈. 자, 거기 앞서기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 또는 빵 떼세요. 이때 관계된 범죄라면 세 번째 줄 갑니다. 객관적 관련성 똥빵. 그다음에 세 번째 끝에 인적 관련성 똥빵.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인적 관련성을 무슨 용어를 사용해서 갖다 보시죠? 주관적. 그죠? 그래서 인적 관련성은 주관적. 제가 공범을 의미할 때는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자. 범죄 사실을 지칭할 때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45번 갑니다. 45번. 45번 키워드 뭘까요? 검사 또는 상영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사실과 네네네 무관한 별개 증거동. 자, 영장에 기재된 것만 압수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했다. 이거는 위수증입니다. 위수증. 위수증이라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O가 됩니다. O.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6번 봅니다. 46번도 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거기에 밑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 확인 밑줄. 그 다음에 뒤에 자 필요적으로 기재토록 한 사항이나 그 일체를 이룬 사항 밑줄.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 있어요? 압수영장에 영장의 유효기간 며칠? 7일. 그 다음에 또 압수할 물건, 그 다음에 성명 이런 것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게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똥빵 되세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당근 5입니다. 5. 47번 볼게요. 47번 압수 목록의 교부 똥빵 때리고요. 이때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사가 특정돼야 된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요.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밑에 써주시면 자, 근데 여러분들 알죠? 압수를 해오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할 때 조서에 어떤 걸 기재하게 돼 있었죠? 품특수, 품종, 특징, 수량 적어서 딱 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목록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바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목록을 교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환부 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때 목록을 교부하는데 교부 방식 고민됐어요. 교부 방식은 서면 아날로그적 서면을 그 자리에서 주는 거. 자, 이번에는 USB 휴대용 이 저장 매체 그걸 통해서 복사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법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로라고 순간요. 이메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메일로가 아니라 알지? 그래서 요거 되고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다 된다. 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는데 교부 방식은 세 가지 다 된다. 이게 요즘 출제가 꽤 돼요. 알죠? 서면 교부만 되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방식도 다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오고요. 48번 갑니다. 이거 별표 한번 떼보실까요? 검사는 똥. 압수물의 가안부 청구 몇 줄? 가안부 청구랑 환부 청구 똑같아. 가안부 청구랑 환부 청구 똑같고요. 가안부 밑에 이퀄 환부 청구. 재량으로 가안부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응하지 않을 수 있다? X입니다. 응해야 됩니다. 응해봐요. 응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봐봐요. 자, 218조의 2. 218조의 2에 따르면 검사나 사경은 뭐라고 했죠? 환부 또는 가안부 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218조 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경은 환부 또는 가안부 하여한다. 하여한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틀렸어요. X입니다. X.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9번, 50번 두 개 묶으시고요. 허접한 겁니다. 자, 49번 보면 관세법상 직접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했다. 제3자 소유동. 제3자 소유라도 몰수는 몰수해야 됩니다. 그죠? 제3자 소유라도 몰수는 몰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 표적 몰수의 대상이 됩니까? 표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알죠? 제3자 소유라도 말이죠. 범죄 관련이 있다면 몰수해야죠. 그죠? 제3자 소유라고 마약을 몰수 안 하면 뭐 마약 김밥 만들어 뭐 왜 이거. 땡큐. 좀 더 사탕 하나 주게. 땡큐. 자, 갑자기 힘이 나요. 자, 50번 묻고 50번. 피고인 이외자 제3자 소유동. 제3자 소유라도 몰수 가능하다니까. 샹. 몰수 송관 판결 가능하다니까. 자, 이거 제3자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몰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돌려줄 때 만약에 돌려준다면 제3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서 제3자 소유자에게 대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49번, 50번은 허접한 거고요. 둘 다 40번은 X고 50번은 O가 됩니다. 51번 별표. 여러분들 기억나죠?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가 총 몇 개 있죠? 총 7개. 7개 모두 영장 없이 할 때 그 핵심은 긴급하니까. 근데 요거 있죠, 요거. 216조 1항 1호. 이게 뭐냐?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이잖아요. 그런데 청빌, 청탑 빌딩에 그놈이 숨어들었다.
자, 청탁빌딩을 수색을 해야만 그놈을 찾죠. 체포하기 위해서. 근데 수색영장이 없다. 그렇다고 수색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청탁빌딩을 영장 없이 수색하자. 이게 바로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 아닙니까? 근데 자, 이거는 피의자가 여기에 숨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연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하자. 근데 다른 조항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영장주의 예외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 긴급성이 빠져 있어요. 긴급성. 이 긴급성이 이게 여기에 없어요. 없어. 이 조항에. 긴급성이 없는 채 영장 없이 하고 있다. 이거 문제된다 겁니다. 아무리 청탁빌딩에 숨어들었다.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성이 없다면 여기다 바리케이트 치고 그 다음에 한 2박 3일 가서 영장 받아다가 그리고 수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긴급하니까 영장 없이 해야죠. 그래서 긴급성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두드려 맞았죠. 헌법 불합치 두드려 맞았습니다. 헌법 불합치 두드려 맞고 이 조항도 2020년 3월 31일 아까 2020년 3월 31일 뭐였죠? 패킷감청. 이거 우리의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건 장식품이야. 이거 머리야 이거. 패킷 아까 3월 30일 그거 안 나요? 3월 31일? 그때가 임시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자 문명 여기에 자 216조 1항 1호 똥빵드리고요. 자 여기에 밑줄 개연성만 인정되면 거기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무관하게 똥빵 때렸어요. 요렇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 2020년 3월 30일 똥 이때 시한으로 적용을 중지 no 이때까지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임시적으로 적용. 이거 무슨 결정이라 불러요? 이걸 헌법 불합치. 알겠죠?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결정 차이점 알겠죠? 알죠? 위헌결정이 뭐예요? 헌법 불합치가 뭐예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2020년 3월 30일까지 임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알겠죠? 뭐가 틀렸어요? 적용 중지가 틀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X입니다. 52번 갈게요. 긴급체포된 똥. 아이고 오랜만이네. 거기다 써요. 217조 1항입니다. 217조 1항. 여기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어머머 죄송합니다. 217조 1항 써져 있네. 너무 죄송한데. 한 번 더 쓰면 좋지 뭐. 여기에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 똥빵 되세요. 현장이 아닌 장소도 이때 이 장소도 이 조항에 따라서 영장 없이 자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 조항에 따라서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도 자,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죠? 영장주의 예외 중에서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하는 거는 216조 제1항 2호입니다. 이건 진짜 현장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는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 체포된 자에 대해서 자 긴급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몇 시간 내야죠? 긴급체포하고 24시간 내. 자 구경사는하고 바쁘신가 보다. 24시간 내. 24시간 내야 하고 그죠 알고. 요거는 217조 제1항에 있고 자 이거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지문이 그거예요. 이거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현장. 얘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장이 아닌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가자고요. 자, 52번 별표 때렸어요, 아까? 52번? 별표도 안 때렸어요? 별표 안 때리고, 길이 때렸네? 안 돼. 때려요. 53번 갈게요. 53번, 자, 검사 또는 사경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별개 증거 등 요거 아까 했죠. 무관한 별개 증거라면 왜 써요? 뭐가 되죠? 이거? 위수증. 무관한 별개 증거가 되면 위수증이 된다고요. 자, 근데 위수증인데 잘 봐요. 위법하게 압수하는 위수증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별개 증거를 환부하고 똥빵됐어요. 이거 잘못 뺏었다 이거예요. 위법하게 압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었다 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주는 순간 그럼 됐어요. 세탁. 돌려주는 거 환부하는 순간 세탁. 알죠? 세탁됩니다. 그러면 환부하는 순간 세탁됩니다. 세탁되면 이제 위법한 때는 다 벗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임의조치를 받았던
이미 제출받아 다시 이미 제출은 218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이미 제출받을 수 있죠. 영장 없이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면 세탁된 다음에 다시 제출받았어요. 적법하다. 알겠죠? 세탁물의 법칙, 세탁물의 법칙.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입니다. X. 자, 나 53번 갈게요. 강제 체뇨동. 체뇨, 강제 체뇨. 왜 땄어요? 이퀄 강제 체뇨 뭐 같다고 했죠? 강제 체열. 체뇨는 체열과 같다. 자, 오줌 뽑기. 여러분들 쉬운 시간 오줌 뽑았죠? 자, 뽑아자. 오줌 뽑기, 피 뽑기 같죠? 첫째, 동의를 받아. 이 동의는 피고인 본인의 동의, 피의자 본인의 동의만.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다. 가족이 동의할 수 없다. 또 어떤 방법? 압수. 영장 필요하고요. 물론 범죄 장소라면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응급실 팔기는 아직 응급실. 응급실 가가지고 드라큘라 경찰 기억 안 나요? 참 기억 안 난다. 그다음에 감정의 표현 처분. 감정 표현 처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건 세 가지 방법은 말이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 체열도 같고 강제 체뇨도 같고 강제 체열, 강제 체뇨 같다. 알겠죠? 강제 체열, 강제 체뇨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체뇨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강제 체열과 같을 때 오줌 뽑기, 피 뽑기. 근데 오줌 뽑기는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왜? 오줌은 기다리면 나와요. 첫 번째. 피는 기다려도 안 나오잖아요. 오줌 뽑기는 기다리면 나오잖아요. 상황만 잘 설정하면 나온다고 했죠. 쉬 알죠, 쉬. 잘하면 나오는데 불 꺼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오줌 뽑는 방법은 좀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요도에다가 돈요관을 삽입해갖고 뽑습니다. 방광에 직접. 그거를 아무나 시술할 수 있나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하반신 노출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노출해요? 병원이나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근데 우리 판례는 강제 체뇨 허용된다. 그러면 체뇨, 강제 체뇨 이건 어느 범죄에 대한 수사 방법으로 허용되는 거죠? 마약. 있죠? 다핑 테스트를 위해서. 55번 갈게요. 54번 X고요. 55번 갑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소변 채취 자, 동의 없이 소변 채취를 하면 둘 중 하나 방법이에요. 뭐하고 뭐죠? 압수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따라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똥빵, 압수수색 똥빵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압수수색 틀렸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X. 다시 한번 볼게요. 동의가 없다면 둘 중 하나. 동의 없다 둘 중 하나. 그죠? 둘 중 하나 가면 됩니다. 둘 중 하나. 오케이. 그래서 압수수색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56번 갈게요. 55번 X고요. 56번. 자,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 채취 돈방 데리고요. 소변 채취를 위해서 몇 때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합한 장소 데려가야지. 뭐 대로변에서 홀딱밖에 안 돼요. 안 돼. 적합한 장소 데려가기 위한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허용돼야 되죠. 이건 X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갈게요. 57번 별표. 50번 별표 때리고요. 몇 때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건 그 밑에 써봐요. 검찰청법상의 항고라고 써요. 검찰청법상의 항고. 여러분들 검찰청법상의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하는 거죠.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자체에 대해서 항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올게요.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 그다음에 공소부적이 이유고지 이런 것들은 불기소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 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뭐만 된다고요? 불기소 처분 자체만. 별표입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만 됩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만 됩니다. 따라서 자, 거기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이러한 통지 고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 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관련된 불복과 관련된 절차일 뿐 그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밑줄. 그 다음에 검찰청법상의 항고가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뭐가 검찰청법상 항고의 대상이 된다고요? 불기소 처분 자체. 자, 이거 별표 딱 때렸죠?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58번. 아니, 57번은 그래서 X입니다. X. 자, 58번 갑니다. 기소편의주의 똥빵 때리고요. 기소편의주의가 뭐 하는 거죠? 기소유예하는 겁니까? 기소유예하는 겁니까? 기소유예하는 거죠. 이것도 스스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검사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 옵니까? 아니면 X입니까?
5. 59번 갑니다. 이번에 그 유정이 알죠? 유정이 알아요? 제주도 유정이. 자, 오늘 첫 공판 열렸다는데 어제 막 TV에서 막 거기에 막 시민들이 막 방문해가지고 그 머리채를 잡았다면서요. 가발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잘 잡았죠. 근데 거기에 그가 방어의 논리로 내세운 게 뭐냐면 돌아가신 그 전 남편이 변태 성욕자였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참 양심도 없나 봐요. 그죠? 자기 인간도 이 군수만도 못한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100년 동안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프로파일러들이 그 고유정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그 멘탈. 뭐 사이코패스보다 더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렇게 몰아갔을까요, 과연? 그래서 그 아주 신상털기 다 들어갔더라고요. 요즘은 네티즌이 굉장히 무서워요. 싹 털었더만, 막 그냥. 싹 다 어디 사무실에 어디 있고 뭐 싹 털었더라고요. 저 같으면 변호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사용자의 예술로 갑시다. 이렇게 좀 했을 텐데 그 죽은 고인을 그 피해를 받아가지고 죽은 원혼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변태 성욕자라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됐죠. 그죠? 아이고 유정이보다 아베의 목을 먼저 따야 돼. 아베 볼게 59번 볼게요. 자, 검사가 서면에 공소장 제출 없이 똥빵 떼세요. 공소 제출 없이 갔다. 공소 제기는 반드시 공소장이 필요하죠. 왜? 방어권 보장,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한다. 방어권 보장 때문에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한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서면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구두 X, 운동화 X, 요거 할 것 같았지 안 해. 구두 X,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 X. 다시 구두 X, 전자적 형태의 문서 X. 안 받아줘요. 오직 뭐만 받아준다고요? 아날로그적 서면만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서면인 공소장 제출 없이 갔어요. 이건 공소제기의 성립입니까? 불성립입니까? 불성립. 그래서 밑에 성립됐다고 보아야 된다. 불성립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자, 60번 보기. 59번, 60번 두 개 묶으십시오. 자, 제가 아까 구도 안 된다고 했죠. 또 뭐도 안 된다고 했죠. 전자 형태의 문서도 안 된다고 했죠. 봐봐요. 60번 나왔잖아요. 범죄 1년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문서 똥빵 때리세요. 전자 형태의 문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첨부에 제출한 경우에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제기는 볼 수 있다. No. 어디만? 서면만 받아줍니다. 서면만 받아주고요. 전자 형태의 문서의 부분은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이거 CD 케이스라고 그러죠. CD 컴팩트 디스크 케이스 그죠? 전자 형태의 문서. 자, 이거는 안 받아줍니다. 뭐만 받아준다고요? 서면만 받아줍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A급이요. 그 60번 별표. 자, 61번 볼게요. 61번 특허권 똥. 자, 특허권 왜 떴어요? 저작재산권 이퀄. 특허권과 저작재산권 같이 갑니다. 특허권 케이스와 저작재산권 같이 가고요. 요거 침해 대상 똥, 침해 태양 똥. 태양이 뭡니까? 선? 아니죠. 침해 종류. 안 웃고 지랄들이지고. 침해 대상과 너무 빨랐구나. 침해 대상과 침해 태양. 침해 방법이죠. 침해 대상과 침해 태양. 자, 두 개. 침해 대상 적고 침해 태양만 적으면 됩니다. 특허권자가 누구인지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는 적을 필요 없다. 이거 우리 판례입니다. 뭐하고 뭐만 적으면 된다고요? 대상과 태양. 자, 62번 갑니다. 62번. 62번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공소 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명명백백합니다. 클리어합니다. 그러면 성명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성명권은 언제 발동하죠? 불분명할 때. 성명권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해석하여 분명케 한다. 기억나죠? 해석하여 분명케 한다. 석명. 자, 다음에 뒤에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일으키거나 명료치 못한 경우 동. 명료치 못한 경우라면 성명권을 발동. 5입니다. 5. 자, 63번 갑니다. 적용법조동. 자, 여러분들 공소장의 필요적 사항 총 몇 가지 있죠? 규칙에 따른 거 하나 더 플러스하면 5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적용법조. 그 다음에 죄명, 공소사실, 구속 여부. 여기에서 적용법조는 검사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관은 전혀 이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왜다 써요? 무슨 기능에 불과하다? 자, 쓸 필요 없네요.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조적 기능동. 보조에 불과하다. 이건 검사의 생각에 불과하다 겁니다. 검사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판사님은, 법관님은 이것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63번은 옵니까 있습니까? 5. 자, 64번 갈게요. 자, 이거는 가볍게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됐고요. 자, 거기 키워드 볼게요. 동일한 사실관계 동. 이걸 기초로 자, 상한이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똥빵 됐어요. 동일성이 있고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다. 가볍게 보시고요. 65번 갈게요. 하나의 행위가 똥빵 때렸어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자, 이걸 뭐라 부르죠? 과형상 일주하라 불러요. 상상적 경합이라 불러요. 아, 똑같은 거예요. 대답하지 마이지. 과형상 일주하고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체나 상경. 자, 이럴 때 말이죠. 이것에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별표 쳐놓고요. X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공소제기 파트에서 어떤 테마로 배웠냐면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었죠. 오케이. 그래서 65번의 X. 66번 갈게요. 66번, 67 두 개 묶고요. 요거 재정신청 기억나요? 재정신청. 자, 보시면 재정신청의 결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소이다. 이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라고 받아주는 거죠. 공소제기 결정이 떨어지면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고 따라 그 사건을 공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대법원의 재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불복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정신청 기각결정. 기각결정만은 여기서 끝나면 고등법원에서 끝나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뭐를 열어주자? 재항고를 열어주자. 이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시했다가 2016년 1월 15일 우리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개정했다고 했죠. 그러면 자 볼게요. 66, 67번 둘 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66번 볼게요. 피의자가 통지하지 않은 채 밑줄.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맨 끝에 공소제기 결정동. 67번도 뭔가 잘못되었어요. 대응사건이 아님에도 밑줄. 근데 공소제기 결정동. 자, 분명히 66, 67 뭔가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지만 무슨 결정이죠? 공소제기 결정이 키워드입니다.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결정이 떨어지면 이거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주는 것도 안 돼요. 그럼 66번은 그때 다툴 수 있다. 뭐죠? X. 67번 다툴 수는 없다. O. 알겠습니까? 불복할 수 없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 문제 갑니다. 68번. 자, 68번 관련 민사 판결 똥빵 때리고요. 자, 이것도 별표를 쳐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각결정이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재기소할 때 나중에 검사가 재기소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중요한 증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하는데 문제는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자료가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민사사건은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인정의 자료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 몇 줄 이걸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거기 그 해설란의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첫 판례 첫 번째 줄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밑줄 그렇고 이때 중요한 증거에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이다 이겁니다. 자 69번 갑니다. 요거 알죠? 미수범통. 여러분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죠?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미수범은 언제가 범죄 행위 종료십니까? 미수범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 결과가 발생되지 않음이 확정되거나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이게 미수범의 종료죠. 요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미수범. 자, 이거 모르면 별표. 자, 네 밑줄.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밑줄. 밑줄 가르쳐. 이거를 뭐라 부르죠? 범죄 행위 종료시. 다시 갑니다.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다. 밑줄 가로. 요럴 때 자, 미수범이 종료되고 이때로부터 공소시효는 진행된다. 알겠죠? 70번 갈게요. 아동학대 범죄통. 아동학대 범죄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이때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밑줄 5입니다. 69번도 5, 70번도 5. 자, 70번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두 개 더 적으세요.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 진행하는 게 또 두 개가 더 있죠.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청 대상 범죄.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 다음에 아청 대상 범죄. 아청이 뭐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있죠. 71번 별표 때리라우. 자, 71번이 이거 기억나죠? 피고인. 피고인을 아주 엄숙하게, 엄격하게 소환합니다. 피고인 소환은 소환장 송달 방식만. 이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만. 다른 방법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휴대전화 문자 전송 보낸다고요? 카톡 보낸다고요? 안 돼. 자, 그렇지만 증인은 말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합니다. 증인은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소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그래서 증인은요. 소환장 송달 and 자 다른 방법도 다른 방법에 의한 뭐 카톡 문자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도 다 받아준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두 개 딱 비교해서 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71번 볼게요. 자, 피고인에 대한 곰팡길 소환 또는 빵 때리고요. 자, 뒤에 소환장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한다. 뒤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설상의 기일고지, 통지 등 밑줄. 그 밖의 방법은 안 받아줍니다. 그 밖의 방법 안 받아줘요. X. 따라서 피고인 소환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뭐만 받아준다고요? 소환장 송달만. 뭐가 다르다고요? 증인의 소환 다름. 72번 갑니다. 이것도 별표. 303조 최종 의견 진술 기회통. 요거 강조드렸죠. 이거 뭐라고? 및 피고인과 변호인 and 및이라고 있죠. 피고인과 변호인 and라고 있죠. 303조.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면 된다. X입니다. X. 자,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과 변호인 a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73번 볼게요. 가장 최신 판례죠. 5월 30일. 73번 볼게요. 전문심리위원통. 자, 지금까지 전문심리위원 쪽에서 판례가 나온 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최초 시발점이 된 판례입니다. 근데 중요치는 않아요. 뭐 밋밋합니다. 근데 처음 나온 판례다. 그래서 아마 낼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다 맞는 지문 처리할 겁니다.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수사 단계에서는 전문가를 뭐라 부르죠? 전문수사자문위원. 공판 단계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자, 이걸 각 규정들을 지켜야 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자,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자,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밑줄.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옵니까? 오. 이렇게 보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갈게요. 74번. 이거 잘 알죠? 별 때릴까 말까? 햄버거 먹을 사람만 때려봐. 자, 키워드 뭐죠? 이태원동인 햄버거, 똥빵 때리고요. 패타슨 알죠? 패타슨, 데려다가 처벌했다. 독일성이 있다, 없다? 독일성이 없다. 밑에 독일성 없다. 자, 두 개 범죄가 문제됐죠. 뭐가 문제됐죠? 장난 삼아서 화장실에서 막 난도질해가지고 대한민국 젊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놈이 친구한테 덤탱이 씌우고 지는 빠지고 그래서 지는
칼만 버렸다. 증거인멸. 거기 볼게요. 증거인멸 어디서? 선행사건. 나와라 5벌. 증거인멸. 어디서? 나와라 5벌. 증거인멸. 나와라 5벌. 증거인멸. 에이샹. 어디서 이거? 샹. 내 먼저 어디? 아유 씨. 내가 먼저 죽거든. 볼게요.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비 8군 하숙에 버려서 증거인멸했다. 그 증거인멸 똥. 증거인멸했다는 이것으로 자 확정된 사안에서 명태 살인죄 똥. 동일성이 없다 이거야. 죄질도 형격하게 차이가 있고 피해법이 다르고 따라서 얘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20년 전에 이렇게 증거인멸죄로 처벌했다 하더라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살인죄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한 사안이라고 했죠. 동일성이 없다. 잘 봐야 됩니다. 다음에 76번 별표. 75번은 왜 안 해요? 75번부터 하고요. 집시법 위반이죠 이거. 자 이거 첫 번째 줄 끝에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했다 동.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 주최 포인트를 주최 방점. 주최 포인트. 주최 방점. 주최했는데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집시법 위반 죄로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시위에 참가했다 동. 자 앞에는 주최했다고 지금은 참가했다죠. 주최나 참가나 그놈이 그놈이죠.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같은 집회였습니다. 하나는 주최했다는 것에서 참가했다는 거. 동일성이 있다 없다? 동일성이 있다.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동일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 있다. 5가 됩니다. 5. 76번 갈게요. 76번. 인터넷 성형 쇼핑몰. 이건 별표 쳐요. 최근 판례로 별표 친 겁니다. 자 여기에 인터넷 성형 쇼핑몰인데 자 밑줄 봐요. 첫 번째 때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 밑줄. 야 후기를 허위로 게시 똥. 이거 뭐 뒤에 이렇게 많죠. 댓글 조작 그죠? 허위 게시 다 그냥. 자 이때 이런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밑줄 그세요.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을 속여 유인 알선하고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 비중 일중비를 수수료 의사비를 받았다. 아우 뒤지게 맞네. 조금 적어놓고 맨 밑에 수수료로 일정 비율을 수수료 의사비로부터 받았다. 똥. 그러면 앞에는 단지 배너 등의 허위 게시를 하였다. 뒤에는 돈을 받았다. 다르죠. 다르죠. 그 앞에과 뒤에 다르다. 그럼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달라요. 배너에 허위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과 돈을 받았다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5입니다. 5. 자, 77번 별표 쳐고요. 77번 별표. 77번 별표. 자, 이거 여러분들 1, 2, 3, 4, 5, 6, 8내 기억나죠? 1, 2, 3, 4, 5, 6, 8내. 자, 이거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 뒤에 이 판례가 연속된 판례가 2개가 더 나왔어요. 아주 최근에. 7월달, 또 6월달에.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뭐 7급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직 시험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검찰 시험도 마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1, 2, 3, 4, 5, 6, 8례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1, 2, 3, 4, 5, 6, 8례는 기판력 관련 판례죠. 기판력이 뭡니까? 전수에서 법관이 판단했다. 법관이 판단한 바를 존중해주겠다. 법관이 판단한 것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뒤에서 되풀이하여 소송하지 말라. 모순된 판단하지 말라. 이게 기판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습니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죠.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습니다. 뭐 사기를 치든 절도를 하든. 자, 이 편취행각을 또는 절취행각을 역사적으로 넘버링을 하면 1번 편취, 2번 편취. 이렇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그 다음에 3번 편취행각, 4번 편취행각을 딱 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상습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분명히 자 포괄일죄가 됩니다. 포괄일죄라면 이 동일성 범주에 다 들어오죠. 일죄니까 동일성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1, 2, 3, 4가 다 들어왔는데 검사가 애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애를 털었더니 수사를 했더니 3, 4에 대해서만 일단 밝혀냈습니다. 3, 4에 대해서만 일단 밝혀내고요. 드디어 3, 4에 대해서 이렇게 자 공소 제기를 한 겁니다. 3, 4를 적어서 자 검사가 3, 4의 편취행각을
3사의 절추행각을 보자마자 이건 상습범이 있다 해서 상습성이 있다 해서 상습 사기로 기소를 했어요. 상습 사기 기소를 해서 이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의 효력은 3, 4에 미친다는 건 당연하고요. 상습 사기 기소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자, 확정이 되었다면 이거 확정이라고 쓰고 확정이 되었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3, 4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당연하고요. 자, 문제는 3, 4를 판단할 때 이미 상습 사기로 기소를 받았기 때문에 이 판사님께서 상습 사기로 기소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3, 4만 나와 있으나 1, 2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1, 2라는 편추행각도 또 1-1, 2-1 또는 뭐 또 어디에 또 뭐 있지 모를 뭐 1-3, 뭐 2-3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판단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1, 2에도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1, 2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1, 2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1, 2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판력이 3, 4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미친다? 1, 2도 미친다. 나중에 만약에 1, 2에 대해서 검사가 미친 척하고 이거 추가 기소하면 뭐 때린다? 면소. 기판력이 있는 거니까 40회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서. 근데 문제는 요게 저질러진 뒤에 가서 이제 다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3, 4로 콩밥 먹고 2년 정도 콩밥 먹고 나와서 만기 출소해갖고요. 살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동종의 전과행각을 또 벌입니다. 저것만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 6이라는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5, 6은요. 3, 4로 확정될 때 5, 6은 있었다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범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기판력이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3, 4로 판단할 때는 5, 6도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5, 6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을 줍니까? 그러니까 5, 6은 자, 판단한 바가 없다. 그럼 여기는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는 자, 면소 판결을 때려주고 여기는 실체 재판 갑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 1, 2와 5, 6은 따로따로 놀죠. 따로따로 논다는 건 완전히 분리된다, 분리된다. 완전 분리됩니다. 완전 분단된다. 분리된다면 1, 2와 5, 6은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면 동일성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의 기판력이 여기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오케이. 안 미치는 게요. 따로따로 노는 게요.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공소장 변경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죠?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1, 2와 5, 6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 2, 3, 4, 5, 6, 8에 이거 이제 많이 써먹을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77번. 자, 포괄일제인 영업범 동 상습범이든 영업범이든 그러면 자, 키워드 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동방 때리세요. 자, 맨 끝에 확정 판결 후에 범죄 사실 동. 확정 판결 후에 범죄 사실. 여기서 뭐예요? 5, 6. 5, 6. 5, 6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즉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다. 분단된다.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판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거 무지하게 막장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조금 이제 이 판례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자, 요 후속 판례. 자, 저 뒤로 가볼게요. 어디 가냐면 21페이지에 108번, 109번, 110번. 108, 109, 110번. 자, 108, 109, 110번. 지금 108, 109, 110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108번은 옆으로 77번 줬고요. 108번은 77번 줬고요. 77번과 거의 비슷하고요. 자, 108번부터 볼게요. 108번부터. 포괄죄인 영업범 동. 두 번째 줄 끝에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밑줄. 거기다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 동. 아까 여기서 칠판에서 뭐라고 했죠? 5, 6. 5, 6의 범죄 사실과 분단된다. 분단된다는 것은 분리된다. 그래도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분단된다, 분리된다, 동일성이 없다 하겠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요. 자, 지금 109, 110번이 있죠? 이거 별표 33만 5,672개 쳐갖고 내일까지 검사 맡아요.
분위기 또 지랄 같네. 자, 이거 봐요. 이쪽에 이렇게 기판력이 미쳐요, 얘네들하고 5, 6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판력이 5, 6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하고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는데, 3, 4에 대해서 재심이 제기된 겁니다, 재심. 확정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끝났는데, 재심이 제기됐어요, 재심. 그 재심이 제기돼갖고요, 3, 4가 다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3, 4에 대해서 재판 절차가 재심으로 다시 진행되었다. 그럴지라도 3, 4, 5, 6은 완전 별개입니다. 알겠죠? 3, 4, 5, 6은 별개입니다. 재심이 다시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기판력이 이쪽에 미치지 않고 이쪽에 기판력이 이쪽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고 봐봐요. 109번. 자, 최근 나온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어렵고요. 자, 영업범 선행범죄 똥. 좀 여기 3, 4라고 써요. 상습범 선행범죄 3, 4. 3, 4라고 써요. 3, 4. 3, 4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후행범죄 똥. 후행범죄 뭐예요? 5, 6. 5, 6. 5, 6을 범했는데 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다. 3, 4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되었다 이거예요. 이때 자,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 똥빵 때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 재심 대상 판결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똥. 이거 뭐예요? 3, 4. 3, 4 사이에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와, 어렵다. 그 다음에 110번. 마찬가지로 상습범, 선행범죄 똥. 뭐라고요 아까?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행범죄 똥. 뭐라고요? 5, 6. 재심이 개시된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 똥. 그러면 후행범죄 5, 6에 대한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 109번은 X고요. 110번도 X입니다. 이거예요. 109번은 여기에 대한 기판력이 다시 재심이 제기되고 여기 또 기판력이 생기면 이거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110번은 여기에 이게 먼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1, 2, 3, 4와 5, 6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놉니다. 따로따로 논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팔레 A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시기나마.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옵니다. 78번 별표. 자, 조금만 더 하고 있을게요. 78번 별표. 업무상 과실치상 똥빵 때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처음에 그때 과실치상 단순 과실치상이라고 보고요. 자, 업무상 과실치상과 단순 과실치상은 축이지만 버트 요 기억나세요? 축이지만 버트가 아니라 축이니까 분료. 제가 헷갈렸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그 밑에가 자, 요걸 정리해 두면 돼요. 자, 폭행치사에서 폭행. 공수장 변경이 필요한가? 폭행치사에서 폭행은 축이니까 분료죠. 그러니까 이제 분료고요. 그러나 축이지만 버트요. 어떤 케이스죠? 폭행치상. 기억나요? 폭행치상? 아유, 도대체 기억나는 게 뭐요? 폭행치상. 폭행치상에서 폭행은 이거는 축이지만 버트 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제가 비교해 드린 게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케이스입니다. 자, 잘 봐요. 업무상 과실치사. 치사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치사에서 단순과실치사. 단순과실치사. 이거는 축이지만 버트요. 요한다고.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업무상 과실치상. 치상에서 단순 과실치상. 지금 해당 지문입니다. 해당 지문. 요거는 분료. 지금요. 저 보여요? 자, 보면 이거 폭행치사하고 폭행치상하고 이거하고 이게 두 개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얘는 치사에서 폭행을 할 때는 분료고 치상에서 폭행을 할 때는 요인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반대입니다. 치상과 치사가 알겠죠?
두 개 꼭 같이 네 가지는 딱 비교해서 딱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축이지만 버텨요. 축이지만 버텨요. 어디서요? 잘못했어요. 축이지만 버텨요. 축이지만 버텨요. 축이지만 버텨요. 알겠죠? 잘 봐야 돼요. 제가 정리할 때 축이지만 버텨요.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기억나세요? 축소사실이지만 버텨요. 요한다고. 잘 봐.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볼게요. 79번. 그래서 78번 5고요. 79번. 두 번째 주법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똥빵 때리고요. 자, 이럴 때는 변경 절차 없이 똥. 인정할 수 있다. 5고요. 5. 80번 봅니다. 맨 앞에 공자 변경 없이 똥. 공동정범 똥, 방조범 똥.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적의 축사에 상공으로 행동하지 말라 죄가 된다. 공동정범에 다 포함됐으니까 방조범이야 뭐. 이것도 크게 보면 축소사실이죠.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X입니다. X. 81번 갑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똥. 이때는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똥. 다르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위배되지 않는다. 5. 계속해서 분류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82번 별표. 자, 82번 별표. 아이고,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따끈따끈하잖아요. 6월 13일. 오, 따끈따끈. very hot. 자,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했는데, 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몇 줄만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148조 2의 제2항 2호 똥빵 되세요. 제2항 2호 있죠. 거기다 단순이 없어요. 단순하게 음주운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처벌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서 단순 처벌 이렇게. 근데 공소장 변경 없이도 똥빵 때리고요. 직권을 어떻게 해?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148조 2의 제1항 1호 똥빵 되세요. 얘는 상습이면 상습. 가중처벌이에요.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148조 2의 제2항 1호 상습. 이거는요. 단순해서 형이 센 상습으로 갔죠. 만약에 상습에서 형이 센 상습에서 형이 약한 단순으로 갔다면 무슨 사실이죠? 축소 사실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됐죠. 그거 제가 뭐라고 했죠? 확대 사실이다. 이거는 요입니까 불요입니까? 요. 알겠죠? 요. 이건 보존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 없이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X. 자, 이건 축소 사실의 반대입니다. 축소 사실의 반대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무슨 사실? 확대 사실. 오케이? 확대 사실. 요거는 안 됩니다. 축소된 것은 거꾸로는 되는데 변경 없이도 근데 이건 안 됩니다. 확대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83번 볼게요. 83번. 자, 여기 어이구 구술동. 자, 여러분들 알죠? 공소장 변경은 자, 옆에 써봐요.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장 변경은 서면 또는 구술로. 다만 구술은 말이죠. 언제만 가능하죠?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동의나 이익될 때. 여하튼 서면 또는 구술만 가능합니다. 아까 공소제기는 서면만. 구두 안 받아주고 CD 안 받아준다고 했죠. 여기는 뭐하고? 서면 또는 구두. 근데 여기서도 CD는 안 받아줍니다. 전자 형태의 문서는 안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CD로 제출했다. 두 번째 끝에 동그라미세요. 전자 형태의 문서 동. 이건 안 받아줍니다. 전자 형태의 문서는 공자 변경이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X입니다. X. 82번 별표 처리 쳤어요 아까? 자, 84번. 자, 이거는 포괄일체 동. 포괄일체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죠? 이것도 별표 때리고요. 포괄일체는 항상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어디에서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백의 보관 법칙에서만. 그죠? 따라 포괄일체 여기는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몇 줄? 저번에 그때 개개의 공소사실별로 따지기보다는 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동. 개개별로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따진다. 이거는 옵니다. 어디에서만 예외라고요? 자백의 보강 법칙에서만. 됐죠? 85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85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가해야 된다. 똥. 여러분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 허가. 의무적으로 허가하게 되어 있시오. 따라서 허가해야 한다. 옵니다. 왜? 법원의 심판 대상을 잡는 건 검사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1시간 만에 달려갈게요.